안녕하십니까. 설린대학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용 교수입니다. 2020학년도 설린대학에서는 대학 혁신 사업으로 핵심 역량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핵심 역량 점수 분포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역량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진단 도구 개요에 대해서, 세 번째 진단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 진단 결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역량 진단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급변한 시대에 맞춰서 요즘 시대에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도 그 상황에 맞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고 태도나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다양한 삶의 맥락을 거쳐 모든 개인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교 학생들의 핵심 역량의 수준을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 역량 진단 도구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린대학의 6대 핵심 역량 및 하위 역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6대 핵심 역량으로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6개의 핵심 역량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성, 그리고 의사소통, 전문, 그리고 문제 해결, 창의, 협업 등과 같은 6개의 핵심 역량이 있고, 각 핵심 역량별로 하위 3개의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 역량 같은 경우는 윤리성, 이타성, 책임감과 같은 하위 역량 3개가 있고, 나머지 5개의 핵심 역량도 각각 3개씩 총 18개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대 핵심 역량의 진단 영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 9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6대 핵심 역량 총 54개의 문항을 가지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심 역량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의 개요를 보시면은 진단 기간에서 2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1차는 2020년도 1학기 말 6월 말부터 7월 초 2주간에 걸쳐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본래 신입생들 같은 경우 또 재학생들도 학기 초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기가 마친 그런 시점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2차는 2020년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거쳐가지고 2주 동안에 한 학기 1년의 수업을 마친 다음에 1년 동안에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진단을 하였습니다. 진단의 대상은 일반 과정의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진단의 역량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설린대학의 6대 핵심 역량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진단 방법으로서는 저희 대학의 학생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역량 진단에 대한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1차와 2차에 거쳐서 우리가 진행을 하였는데, 이번 장에서는 2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계열이 있는데 전체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약 8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인원 선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제외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전체 단일 번호로 기록을 하거나 또는 50% 이상 단일 번호로 답변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다음 표와 같이 대상으로 했더니 퍼센테이지가 좀 더 하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핵심 역량 진단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진단 결과를 분리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이 되겠습니다. 6대 핵심 역량별 원전수 종합 평균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3.36으로 역량 지수가 나왔습니다. 6대 핵심 역량에 대한 각각의 역량 지표 점수를 보게 되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인성과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의 점수 부포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가 준수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전문, 문제 해결, 협업, 그리고 창의 역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우리가 수준이 떨어져서 보완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보완과 그 다음에 미달, 이런 수치들은 전문대학교 전체 대학의 평균 점수를 수치화해서 기준으로 삼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6대 핵심 역량에 대한 등급별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와 준수, 보완, 그리고 미달 영역에 대해서 각각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준수 영역을 보게 되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준수 영역에서 파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이 지표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은 인성이고,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량들은 평균 점수보다 상당히 높음을 나타나고 있고, 보완 부분에서 우리가 상위 3개를 보게 되면 회색의 전문, 짙은 파란색의 창의, 그리고 녹색의 협업 역량 같은 경우는 보완에 있어서의 수치가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문이라든지 창의 역량 그리고 협업 역량을 보완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가 교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매핑하는 지수와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함을 통해서 그 수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각각의 핵심 역량에 대한 하위 역량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3가지의 하위 역량이 있었는데 각각의 하위 역량에 대한 지표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하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나 표현력 같은 경우는 진단평가 결과값이 평균보다 낮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개선을 하거나 목표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영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도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창의와 협업 능력 같은 경우도 이 2가지 역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균 점수보다 수치가 낮은데 전반적으로 각각의 하위 역량에 있어서도 역량 진단 결과값이 평균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위 역량별을 좀 더 세밀하게 다음 표와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완 표시로 나와 있는 하위 역량, 즉 인성 부분에서의 윤리성, 그리고 의사소통에서의 표현력, 그리고 전문 영역, 그리고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하위 역량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교과 교육 방법의 개선과 그리고 비교과 교육 과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란색 같은 경우는 준수한 영역으로서 인성 영역에서는 이타성이라든지 책임감, 그리고 공감 능력, 유연성, 상황 대처 능력 등의 역량들이 준수하게 개발되었고, 이러한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준수에서 우수 단계로 진입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량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역량 진단 결과값과 2020년도 1차 핵심 역량 진단 평가를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 분석한 표가 되겠습니다. 자, 2019년도의 전체 평균감은 3.16이었는데 2020년도
얘는 3.3으로 약 0.19 정도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2019년도부터 대학 혁신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혁신 사업을 통해서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로 1년 동안에 학생들의 역량이 0.19 정도 상승한 것을 우리가 도표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었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문 영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협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미세하게나마 수치가 하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2학기 교육 과정과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 방향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계열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네 가지의 계열이 있는데 간호보건 계열과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학 계열의 학생들의 6대 핵심 역량 지수가 일반적인 평균가보다 약간 상향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회실무 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열별로 6대 핵심 역량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보안 영역과 그리고 준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보건 계열과 공학 계열은 전반적으로 준수 영역이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신물 계열은 평균 점수의 점수 분포도를 나타나고 있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준수보다 미달한 보안 계열이 보안 영역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보안과 준수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도 미달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준 수치값은 보여지지가 않고 이러한 수치값을 통해서 각 계열에서는 각자에 맞는 역량에 대한 목표값을 설정을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표인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학년 역량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학년별 역량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린대학에서는 1년 동안의 역량 교육 과정을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진행한 그러한 연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학년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과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학과마다 참여한 인원에 대한 6대 핵심 역량에 대한 학생들의 진단 결과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표를 통해서 계열별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부족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수 단계로 진입할 영역이 어떤 단계인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삼고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 진단 결과는 지금까지는 1학기 결과값을 보여드렸고 본격적으로 2학기 비교과 프로그램이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2학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2학기 결과값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의 종합 분석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6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했더니 전체 결과 분석값은 3.41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1학기에 비해서 6대 핵심 역량의 그러한 수치들이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백분율 표로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준수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영역을 보게 되면 인성 역량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보다 좀 높은 수치의 진단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보완을 해야 할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영역, 그리고 창의 영역, 그리고 협업 영역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을 우리가 줄이고 그리고 준수나 그리고 우수에 해당하는 비율들을 늘리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교과의 역량을 매칭하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학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하위 역량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와 거의 비슷하게 값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하위 영양에 있어서의 수치도 상승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에 대한 세 가지 하위 영양도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의사소통 하위 영양을 보게 되면 1학기와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은 뛰어나지만 표현력은 좀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하위 영양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하위 영양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창의와 협업 하위 영양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이어서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수치적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영양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 영양별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분석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8개의 하위 영양을 분석을 해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준수한 영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성 영양과 의사소통 영양은 1학기에 이어서 준수한 영양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양 부분들은 특히 창의와 협업 영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열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여지는 계열별 그래프가 바로 저기에 보이는 녹색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는 영역이 되겠고 각 계열별로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정방향의 그 표가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특정한 영향이 수축되었다면 그 영향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방향이 굉장히 수치가 적은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올해뿐만 아니고 차년도에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열별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계열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와 거의 비슷하게 공학 계열 같은 경우 준수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간호보건 계열도 상당히 수치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이 좀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사회신물 계열은 평균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년별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수치가 약간의 상승도 있으면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6대 핵심 영양을 보게 되면 인성 영양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게 고학년일수록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1학년일 때 그 인성에 대한 영향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영양 진단 결과값을 우리가 1차와 그리고 2차를 서로 비교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와 그리고 2차에 대한 핵심 영양에 대한 종합 분석값이 되겠습니다. 자, 수치상으로 우리가 표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1차 표와 핵심 영양 각각에 대한 표를 보시면 되겠고 2차에 대한 핵심 영양에 대한 수치표를 서로 비교해 보면 2차에서 1차를 갖다가 우리가 수치를 빼게 되면 플러스로 전반적으로 미세하게나마 수치가 향상이 되었고 전체 평균값도 향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값은 결국에는 교과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 역량에 관계되는 교수법을, 혁신 교수법을 많은 교수님들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각 과마다 각 계열별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와 2차 하위 역량을 진단할 때 우리가 하위 역량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나타난 역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감과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같은 경우는 인차 진단 평가에 대비해서 수치가 좀 낮게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올라간 것과 수치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대 핵심 역량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18개의 하위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각각의 교과 과정을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걸 참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열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간호보건 계열부터 시작을 해서 예체능 계열의 6대 핵심 영양에 대해서 1차와 2차 값을 비교를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치가 향상이 되었는데 간호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1차 때보다 2차 때 수치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공학 계열 같은 경우도 문제 해결 능력이 약 0.01, 굉장히 적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1차 때보다 수치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 영역에 거쳐서 가지고 수치가 떨어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학년별 분석을 보게 되면 어느 학년에 있어서 수치가 우리가 1학기 1차 때 조사한 것에 비해서 2차 때 수치가 향상되고 그리고 차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돌렸을 때 어느 학년에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떠한 핵심 역량에 맞춰서 돌려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과별 분석 요약이 되겠습니다. 학과별로 6대 핵심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 영역 같은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보여지고 있고, 빨간색의 영역이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전문, 문제 해결, 특별히 창의와 협업 능력 쪽에 굉장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인성과 의사소통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영역들이 많은 것을 각 과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별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각과 학과장님들께서는 또 각과 교수님들과 같이 학과의 교과 과정에 역량지수를 매핑을 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개선 확대를 했을 때 이 표를 참조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킬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 총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결과값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핵심 역량 중 설린대학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인성과 의사소통 역량은 준수하게 기본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나 전문,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창의, 협업 역량은 보완이 필요함을 앞서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위 핵심 역량이 총 1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3개는 역량을 보완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차후에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설계할 시에 우리가 이러한 상기 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열별, 학과별 결과값에서는 공학 계열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게 개발이 되었고, 계열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핵심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 교육 설계 시에 계열별, 학과별로 맞게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년별 분석 결과도 인성 역량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나고 있고, 고학년 대상으로 우리가 인성 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강화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1차 진단 평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2차 진단 평가에서 모든 역량의 향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역량 기반의 교과 수업 운영과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학생들의 핵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준 집단의 등급 기준을 분석을 했을 때 4개 역량이 보완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교의 전체 역량이 결과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역량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목표를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강화를 시킬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핵심 역량 중에서 특별히 앞으로 전문 영역, 그리고 문제 해결, 창의, 협업 역량을 중심으로 계열별, 학과별 현황에 맞춘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한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린대학의 핵심 역량 진단 결과값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린대학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경 교수입니다.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저희 센터에서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역량 진단 결과값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한 결과값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핵심 역량 점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향상된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핵심 역량 점수를 보면서 그 결과값을 통해서 핵심 역량이 얼마나 향상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 점수를 산출하는 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역량 점수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분석과 그리고 학과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값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량 점수 산출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설린대학에서 역량 점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역량 점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교과가 되겠습니다. 정규 교과에서 전공과 그리고 교양 과목에 대한 역량 점수를 다음에 나와 있는 산출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수를 분석을 하였고, 두 번째는 비교과 역량 점수가 되겠습니다. 정규 과정 외에 각 학과와 그리고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비교과 역량 점수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는 교내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센터에서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 그리고 개인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봉사활동이라든지 어학과정에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출을 해서 역량 점수로 환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과 역량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다음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출식을 이용해서 역량 점수를 환산하였는데, 산출식은 먼저 시수라는 것은 우리가 3학점인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수가 3시수이기 때문에 3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득 학점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표에 보시면은 혁신교수법을 적용하지 않은 교과목 같은 경우에 A학점을 맞았을 경우에는 시수에다가 5를 곱하게 되는 거죠. B학점인 경우에는 4, C학점 3, 그리고 D학점 이하는 2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목에 있어서 혁신고수법을 우리가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점수가 2배로 확장이 되어서 A학점 같은 경우는 시수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역량 지수를 다음 장에서 설명하게 되는 역량 지수식을 곱하게 되겠습니다. 비교과 역량 점수 같은 경우는 산출식이 비슷하게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연경 비교과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붙습니다. 가중치가 일회성인지 그리고 하루인지 또는 3일 이상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점수도가 차이가 나겠고, 교내 개인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환산을 하였습니다. 자, 역량점수 산출식을 역량지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AN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6대 핵심 역량을 A1은 인성, 예를 들어서 A2는 의사소통,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대 핵심 역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3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호텔이란 과목과 경영, 관광이란 과목이 있으면 먼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호텔이란 과목은 인성 영역만 우리가 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은 상, 그리고 전문가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하로 표시를 하였고, 관광 과목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은 상, 그리고 전문 역량은 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핑한 역량이 몇 개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호텔 과목 같은 경우는 매핑한 역량이 1개가 되겠죠. 그리고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매핑한 역량이 3개, 그리고 관광 과목 같은 경우는 2개가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위 역량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호텔 과목은 토탈 하위 역량수가 총 3개가 되는 거고, 경영 과목은 3개의 역량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9개가 되는 거고, 관광 과목 같은 경우는 2개의 역량을 체크했기 때문에 토탈 점수가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중하에 따라서 매핑된 하위 역량의 점수가 상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중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하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교과목에 대해서, 정규 교과목에 대해서 매핑을 하였습니다. 자, 매핑된 점수를 다음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먼저 어떤 학생이 총 점수가 모두 A 학점을 맞았다는 가정하에서 먼저 호텔이라는 과목이 A 학점을 맞았으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영양 지수, 즉 인성 지수가 지금 15로 나왔습니다. 저 15라는 숫자는 먼저 시수가 3학점이기 때문에 3을 곱했고 다음으로 취득학점이 A를 맞았기 때문에 5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혁신법을 적용된 교수법을 적용하게 되면 저 5가 10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특별히 매핑되어 있는 하위 영양 지수가 상이기 때문에 3을 곱했습니다. 자,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전문 영역이 하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1이라고 되어 있고 관광 과목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이기 때문에 3을 곱했고 전문 같은 경우는 중이기 때문에 2를 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치를 각각을 대입을 하게 되면 환산 점수가 호텔 과목은 15가 나오게 되겠고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1.6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 그 과목에 대한 영양 점수가 나오게 되겠고 한 학생에 대해서 총 한 학기 동안에 수업한 모든 정규 교과목이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영양 점수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산출식에 따라서 정규 교과목, 교과 과정의 영양 점수와 그 다음에 비교과 과목의 산출식에 따라서 점수를 우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전체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1학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지 않았고 교과를 대부분 돌렸기 때문에 아마 이 점수가 대부분이 교과 점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총 평균 점수는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점수 부표되는 6대 핵심 영역별로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전문 영역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각 교과목이 매핑이 아무래도 전문가 문제 해결 쪽으로 많이 교과목이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인성 부분은 숫자가 좀 낮은 편이고 특별히 창의 역량과 그리고 협업 역량 같은 경우는 정규 교과목과 매핑되는 역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두 역량은 특별히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원형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면서 교과 영역에 있어서의 6대 핵심 역량에 매핑된 그리고 산출된 그런 내용을 보시겠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를 합한 역량의 비율을 보시면 다음 표와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문 영역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매핑이 높았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왔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렸지만은 운영을 하였지만 그래도 창의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량을 차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와 비교과를 합한 역량이 결국 우리 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계열별 그리고 전체 학생에 대한 표가 되는데 이 표가 교과하고 비슷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1학기인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교과에 합친다 하더라도 수치상에 큰 변화가 굉장히 미세한 변화밖에 없기 때문에 원형 그 그래프의 표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도 1학기 전체 영양 점수에 대한 분포도 표를 보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거의 90점에 가까운데 표를 보시면 먼저 간호과만 유일하게 평균 점수보다 높게 상향이 된 걸 볼 수 있겠고 나머지 학과들은 평균 점수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원인은 간호과가 우리 학교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인원수를 갖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영양 점수가 높게 측정이 됐고 간호과는 4년제 학과이기 때문에 학점의 이수 시수가 많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혁신 교수법을 운영하는 교수님들의 숫자가 높기 때문에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양 점수가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영양 점수가 높게 나온 과가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이런 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들의 특징은 바로 3년제 학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년제 학과이다 보니까 시수가 많고 그 다음에 교수 수가 많고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교수 수가 많다 보니까 2년제 학과에 비해서 영양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학기 학년별 평균이겠습니다. 자, 학년별로 1학기 때 학생들의 역량 점수가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학년들보다 2학년, 3학년, 4학년에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역량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별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4학년과 3학년이 높은 이유는 4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에서는 간호과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과 학생들의 역량 점수가 시수가 높고 그 다음에 혁신교수법 적용 학생 교과목이 많기 때문에 역시 3학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3년제 학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 점수가 높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대 핵심 역량별 우리가 그 역량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역량 앱에서는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역량 점수가 얼등하게 높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1학년 때 우리가 교양 과목에서 인성에 관계되는 교양 과목을 많이 개설하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의사소통의 역량에 있어서는 4학년 학생들이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들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4학년과 3학년에 해당하는 과목들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역량이 교과목과 많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영역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영역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다음 비슷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창의 영역과 협업 역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영역과 협업 역량 같은 경우는 4학년인 경우에 교과목이 창의와 협업 영역과 많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특별히 높았지만 나머지 학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과목과 매핑되어 있는 역량으로서 창의 영역과 협업 영역 교과목이 적기 때문에 아주 국수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수표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오픈하거나 또는 2학기의 교과 과정을 배정을 할 때 특별히 A라는 교과목에 우리가 학생들이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잡고 그 역량을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선을 할 때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그 학년에 맞게끔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학기 역량 점수 표가 되겠습니다. 자, 2학기의 점수를 보게 되면 전체 평균 점수가 112점으로 나왔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 상승이 되었고 모든 6대 핵심 역량을 보게 되면 점수의 분포도는 1학기와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점수는 1학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2학기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교과 영역과 그리고 오른쪽에 비교과 영역 그리고 가운데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합친 부분에 대해서 원형으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각 교과목에 대해서 매핑된 6대 핵심 역량이 되겠고 비교과는 각 학과별로 3, 4개 또는 5, 6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각 프로그램별로 핵심 역량을 매핑한 그 프로그램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학기에 들어서는 1학기 때 부족했던 창의 역량에 대한 그러한 역량 프로그램을 많이 개선해서 각과마다 운영한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한 역량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그리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비교과 영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역량을 매핑해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과별로 역량 점수에 대한 분포표를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를 보시게 되면은 간호과가 월등히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2학기에 와서는 각 과별로 비교과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혁신교수법을 많이 적용해서 간호과를 제외하고도 물리치료과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아교육과가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학과의 경우에도 1학기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있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혁신교수법에 대한 적용이 2학기에 본격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2020학년도 2학기 학년별 역량 점수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자,
자,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대 핵심 역량별로 점수 분포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인성 역량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일 경우에 좀 높았고 4학년이 또 역시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도 역시 4학년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문 영역과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창의와 협업에 대한 역량 분포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의와 협업 역량은 1학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기별로 본격적으로 1학기와 그리고 2학기를 서로 비교 분석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점수를 봤을 때 1학기에는 89점 정도 됐었는데 2학기에는 우리가 점수가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수치성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부터 시작해서 의사소통, 전문, 문제 해결, 그다음에 창의, 협업 능력, 역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경우에 1학기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기별로 각 과에 대한 역량 점수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1학기 대비 모든 학과가 2학기에 역량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과, 그리고 물리치료과, 그리고 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는 1학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물리치료과의 경우에는 2배 이상 성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과만 우리가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의 점수가 하락이 되었고 모든 과의 경우에 혁신교수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킴을 통해서 역량 점수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평균을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학기에 비해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갔고 간호과의 경우에 4학년이 존재하는데 간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4학년이 돼서 국시를 준비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아무래도 타 학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역량 점수가 1학기보다는 2학기에 하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대 핵심 역량별로 각 학년별로 1학기에 비해서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인성과 의사소통이 되겠고 두 번째 페이지는 전문가 문제 해결이 되겠고 세 번째 페이지는 창의와 협업, 역량에 대해서 학년별로 어떤 학년에서 어느 정도의 향상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량 점수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결과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6대 핵심 역량 중에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매핑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학기 대비 2학기에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수가 향상이 되었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서 전체 역량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과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수의 차이로 학과별로 역량 누적 점수가 비교적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 또한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6대 핵심 역량에 맞는 결국 교과과정의 개발과 그리고 여기에 맞는 교과목의 매핑의 수정이 필요함을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교과목의 매핑을 할 때 많은 교수님들이 학기 초에 교과목을 매핑을 할 때 정규 교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문 영역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의 쪽으로 많이 매핑을 시키는데 우리가 정규 교과목이라 할지라도 인성이라든지 창의 또는 협업 이런 역량과 매치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들을 특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매핑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과 과목에 있어서 그리고 비교과 과목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결국에는 6대 핵심 역량이 골고루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설린대학 학생들이
핵심 영양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영양 점수 산출식을 통해서 점수 누적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